우리는 많은 문학작품과 영화 등을 통해 그리스 신화 속 많은 캐릭터들을 만나곤 합니다. 신이나 영웅의 이야기는 많이 다뤄지고 익숙하지만 상대 악역을 맡았던 괴물들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빈약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많은 괴물들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과연 신화 속의 괴물들은 고대인들의 유전적 실험체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상상력의 산물이었을까요? 기괴하게 묘사된 그리스 신화 속의 괴물들은 수천 년 동안 대중문화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 신화적인 괴물들은 미화된 동물부터 신화적인 인간형 생물체에 이르기까지 가장 기괴하고 무서운 창조물들 중 일부입니다. 지금부터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전설적인 괴물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토는 신화에서 그리스 중부의 파르나소스산 남쪽 기슭에 있는 델포이 신탁소를 지배하였던 큰 뱀이었습니다. 피토는 거대하고 새카만 독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지의 여신인 가이아가 남성 없이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여신 가이아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던 델포이의 옛 지명인 피토 성지를 피톤에게 이양해주며 그가 사람들에게 예언을 내릴 것을 허락했습니다. 피토는 일찍이 어머니 가이아로부터 다음에 태어나는 제우스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이후 레토는 제우스의 자식인 쌍둥이 온누이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무사히 출산했고 갓 태어난 아폴론이 쏜 화살은 피톤의 몸을 관통하여 그는 저항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듯 가이아의 예언은 적중했고 피톤은 신탁의 권리를 아폴론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피톤의 시체는 이후 신탁소 안쪽에 있는 세계의 중심을 가리키는 돌, 옴파로스 밑에 묻혔습니다. 오르토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포유류형 괴물로 머리가 2개인 개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르토스는 키메라, 케르베로스, 히드라와 함께 티폰과 에키드나의 자식이라고 하며 다시 어머니인 에키드나와 결합하여 스핑크스와 네메아의 사자를 낳았다고 합니다. 오르토스는 게리온의 소떼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헤라클레스의 12과업 중 10번째 모험은 게리온의 소떼를 몰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일명 해가 지는 땅인 에리테이아 섬에는 게리온이 소를 키우고 있었는데 헤라클레스는 이 섬으로 가서 오르토스를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게리온도 화살을 쏴서 죽인 다음 소떼를 훔쳐왔다고 합니다. 스킬라는 그리스 신화의 카리브디스와 함께 양대 괴물 중의 하나로 좁은 해협의 양옆에 살았습니다. 해협의 양쪽은 너무 가까워서 해협을 지나는 선원들은 스킬라와 카리브디스 모두에게 큰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원래 굉장한 미인이었으나 바다 괴물인 글라우코스의 사랑을 거부하는 바람에 마녀 키르케에 의해 저주를 받아 다리가 6개인 공포스러운 바다 괴물로 변했고 죽은 후에도 암초로 변해 항해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스킬라가 거주했던 해협을 이탈리아 남부 지역인 칼라브리아와 시칠리아 사이의 메시나 해협과 연관시킵니다. 칼라브리아의 해안마을 신라는 신화적인 괴물인 스킬라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님프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카리브디스는 안타이오스의 누이이며 바다의 여신이자 엄청난 여자 괴물입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땅의 여신 가이아이며 아버지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입니다. 또한 메시나 해협 일대의 와류가 의인화된 존재로 생각됩니다. 카리브디스는 포세이돈의 가장 첫째 딸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설에서는 괴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설에서는 바다를 주름잡는 여신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카리브디스는 스킬라와 함께 바다의 양대 괴물이며 스킬라가 배에 타고 있는 병사들을 잡아먹으면 카리브디스도 같이 바닷물을 먹었다가 뱉어냈다고 합니다. 어떤 설에서는 카리브디스의 생김새를 알 수 없다고 하지만 또 어떤 설에서는 이끼가 낀 암초처럼 생긴 엇갈린 이빨들이 있는 괴물이라고 합니다. 티포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가장 강하고 무서우며 엄청나게 거대한 거인입니다. 태풍을 의미하는 영어 표현인 타이푼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머리에서 허벅지까지가 인간이었지만
사람의 머리 대신에 눈에서 번갯불과 불꽃을 내뿜을 수 있는 100개의 용의 머리가 돋아나 있었고 2개의 대퇴부에서 밑으로는 다리를 튼 거대한 뱀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온몸을 뒤덮고 있는 깃털과 날개는 항상 자신이 일으키는 격렬한 폭풍 때문에 휘날리고 있습니다. 어깨는 하늘에 닿고 100개의 머리는 우주에 있는 별을 스치며 2팔을 벌리면 세계의 동쪽과 서쪽의 끝까지 닿는다고 합니다. 그가 날개를 펼치면 태양빛이 비춰지지 않아 세계가 어둠에 잠식된다고 합니다. 또한 산과 땅을 찢고 하늘을 가를 정도로 힘이 세고 그가 불을 뿜으면 그 어떤 것도 흔적이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신들이라 해도 이런 티폰을 감히 당해낼 리가 없었다 합니다. 티폰이 한번 지나간 자리에는 나무들이 부러지고 대지가 파괴되며 그 어떤 것들이라도 소멸돼 버리거나 불타버려서 그림자조차 남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대지의 여신 가이아는 제우스가 크로노스를 물리치고 신들의 지배자 자리에 오르자 이에 분노하여 크로노스의 원수를 갚기 위해 그녀의 또 다른 배우자인 타르타노스와 관계를 맺어 그녀의 마지막 자식인 티폰을 낳았습니다. 티폰은 가이아의 아들이라는 가설이 좀 더 확실합니다. 일설에서 티폰은 제우스가 바람을 피운 것에 복수하기 위해 헤라가 크로노스로부터 받은 알에서 태어나 델포이의 큰 뱀 피톤에 의해 키워졌다고도 합니다. 라미아는 일찍이 제우스의 수많은 연인 중 하나였습니다. 라미아는 아버지가 이집트의 왕, 형제가 리비아와 이집트의 왕인 고귀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게다가 탁월한 미모를 가진 공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질투심이 강한 제우스의 아내 헤라 여신은 라미아가 낳은 아이를 모두 죽여버린 다음 이후에 태어나는 자식들도 모두 죽일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라미아는 절망 때문에 제정신을 잃고 다른 어머니에게서 어린아이를 납치해서 산채로 잡아먹는 식인 괴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스에서 라미아는 무서운 괴물로 여겨 부기맨과 같은 취급을 받았지만 그보다 오래전인 바빌로니아 시대의 리비아에서는 여자의 머리를 한 뱀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숭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빌로니아의 대지모신 라마슈투의 화신 가운데 하나였으며 풍요와 번영을 관장하는 여신으로서 섬김을 받았습니다. 늙은 여자 또는 노파를 의미하는 그라야이는 그리스 신화에서 눈 하나와 이빨 하나를 함께 사용하는 세 자매의 괴물입니다. 신화에 따르면 이들 자매들은 포르퀴스와 케토가 낳은 딸들입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백발 노파의 모습이었습니다. 헤시오도스는 이들 자매의 이름이 각각 무서움의 데니오, 공포의 엔뉴오, 그리고 놀람의 펜프레도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고르고 세 자매의 언니뻘이었습니다. 영웅 페르세우스는 고르고의 하나인 메두사를 죽여야 했는데 여신 아테나가 페르세우스에게 청동거울을 주면서 고르고가 사는 곳은 그 언니들인 그라이아이만이 알고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결국 페르세우스에게 눈을 뺏긴 그라이아이들은 동생 고르고 세 자매가 사는 곳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어로 살모사를 뜻하는 에키드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반수의 괴물입니다. 상반신은 아름다운 여성이지만 하반신은 이름 그대로 또아리를 튼 커다란 뱀입니다. 티폰의 부인으로 많은 신화 속 괴물들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는 존재입니다. 일설에는 그녀의 부모가 대지의 여신인 동시에 많은 괴물들을 낳은 여신 가이아와 타르타로스라고도 합니다. 그녀는 티폰의 아내였으며 오르토스, 하데스의 수문장 케르베로스, 레르나이독사 히드라, 키메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 오르토스와 관계를 맺고 스핑크스, 네메아의 식인사자 등을 낳았습니다. 또한 빼앗긴 말을 되찾으러 온 헤라클레스와도 관계를 맺어 3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스키타이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네메아의 사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로 트레토스 산의 네메아 골짜기에 출몰하는 사자였습니다. 트레토스 산 인근 마을 멀리는 티린스와 미케네 지방에까지 출몰하여 사람과 가축을 물어 죽였습니다. 티폰과 에키드나의 자식이라고도 하고 키메라와 오르트로스의 자식 혹은 달의 여신 셀레네가 기르다가 여신 헤라가 맡아 네메아로 보냈다고도 합니다.
어떤 공격에도 상처 입지 않는 두껍고 견고한 가죽을 가졌습니다. 헤라클레스가 아르고스의 지배자인 에우리스테우스로부터 받은 첫 번째 과업은 네메아의 사자를 퇴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네메아의 사자와 맞닥뜨린 헤라클레스는 사자의 가죽이 화살과 창으로도 뚫리지 않고 칼로도 베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헤라클레스는 결국 동굴의 입구 한쪽을 바위로 막고 나무 몽둥이로 사자의 머리를 때려 동굴로 유인한 뒤에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스핑크스는 사자의 몸에 사람의 머리가 달린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이 괴물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동남아시아 등 지역 설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중 그리스의 스핑크스는 사악한 여성 괴물이었습니다. 상반신은 여자이고 하반신은 독수리 날개가 있는 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어로 스핑크스는 교살자, 즉 목을 졸라 죽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욕정 때문에 미소년을 범했던 그리스 테베 왕 라이오스를 벌하기 위해 헤라가 이집트로부터 보낸 괴물이라고 합니다.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문제를 내는데 맞추지 못하면 잡아먹는 괴물로도 유명합니다. 에리니에스는 크로노스가 우라노스를 다치게 해서 흘린 피와 여신 가이아의 땅이 결합해서 태어난 새 여신입니다. 즉, 아버지는 1세대 하늘의 신 우라노스이고 어머니는 여신 가이아입니다. 그녀들 머리카락은 뱀이 휘감고 있고 한쪽 손에는 횃불, 다른 손에는 채찍을 들고 있습니다. 또 피눈물을 흘리고 박쥐의 날개를 단 흉측하고 모든 이의 공포의 대상인 저주와 복수의 여신입니다. 올림포스 일가가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난 원초의 성향을 지닌 여신들이라 올림포스 신들도 에리니에스를 무서운 복수와 저주로 인해서 쉽게 무시하고 벌을 내릴 수 없었다고 하며 하물며 이들을 보호하는 가이아가 있어서 건들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에리니에스는 다른 이름으로 퓨리, 프리아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들은 모두의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그녀들은 살아있는 자뿐만이 아니라 죽어있는 자까지도 반드시 찾아내어 끝까지 복수와 저주를 하는 무척 집요한 여신이었습니다. 신이고 인간들이고 모두가 그녀들을 가장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사티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반인반수의 자연의 정령입니다. 실레누스 또는 실레노스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말을 닮은 귀와 꼬리가 있었으며 고대 예술 작품에서는 종종 말과 같은 다리로 묘사됐지만 기원전 6세기에는 인간의 다리로 더 자주 표현되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외모와 짐승의 얼굴에 항상 벌거벗은 모습이었습니다. 포도주, 춤 등으로 여성을 유혹하며 디오니소스 신의 동료였고 삼림, 산, 목초지와 같은 외딴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염소의 다리와 뿔이 있는 반인반수의 신판과 점차 이미지가 섞여 염소의 특징을 지닌 것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로마인들은 사티로스를 토착 자연의 정령인 목신과 동일시했습니다. 세이레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름다운 인간 여성의 얼굴, 독수리의 몸을 가진 전설의 동물입니다. 세이레는 이탈리아 반도 서부 해안의 절벽과 바위로 둘러싸인 사이레눔 스코플리라는 섬에 사는 바다의 님프들입니다. 세이레는 여성의 유혹 내지는 속임수를 상징하는데 그 이유는 섬의 선박이 가까이 다가오면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선원들을 유혹하여 바다에 뛰어드는 충동지를 일으켜 죽게 만드는 힘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음악가이자 시인인 오르페우스가 황금 양털을 찾기 위해 아르고라는 선박을 타고 항해하던 도중에 세이렌의 노래를 듣게 되었는데 오르페우스가 세이렌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 맞대응하자 이에 모욕감을 느낀 세이렌이 바다에 몸을 던져 바위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핀은 사자의 몸통에 독수리의 머리와 날개, 앞발을 가진 전설의 동물입니다. 그리폰, 그리펜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핀의 눈은 몇 천리 밖에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고 부리는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하고 예리하며 깃털로 만든 부채를 휘두르면 큰 폭풍이 일어나며 수컷의 발톱은 독을 만들어내고 암컷의 발톱은 독을 없앤다고 합니다. 보통 사자를 짐승의 왕, 독수리를 하늘의 왕으로 취급하므로 그리핀은 이 둘의 힘을 합친 힘세고 당당한 동물로 묘사됩니다.
그 훌륭한 모습 덕분에 제우스나 아폴론이 하늘을 돌아다닐 때 쓰는 이륜 전차뿐만 아니라 저주의 여신 네메시스의 마차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마차를 끌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단테는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종교적 권력과 세속적 권력을 함께 갖고 있는 교황의 역할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리핀을 사용하였습니다. 키메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소아시아 리키아의 괴물 피조물입니다. 키메라는 머리는 사자, 몸통은 염소, 꼬리는 뱀 또는 용의 모양 등 다양한 동물들의 부분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에 의하면 키메라는 티폰과 에키드나의 자식으로 하데스의 수문장 케르레로스와 레르나의 독사 히데라, 오르토스와 형제입니다. 키메라는 호모의 일리아스에서 앞은 사자, 중간은 염소, 뒤는 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입에서 불을 내뿜는다고 묘사되었습니다. 그녀의 사자, 염소, 뱀, 세 개의 머리 중 가운데 머리가 불을 내뿜어 가장 위험했으며 그 일대 사람과 짐승을 죽이고 농작물과 숲을 태우는 등의 해를 끼쳤습니다. 키메라는 결국 페가수스를 탄 벨레로폰에 의해 죽었습니다. 케르레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하데스가 다스리는 명계를 지키는 문지기로 키메라, 오르토스, 히드라와 마찬가지로 티폰과 에키드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뱀의 꼬리를 제외하면 100% 포유류형이며 헤시오도스에 따르면 50개의 머리를 가진 검은 개라고 하지만 다른 신화에서는 거의 대부분 머리 셋 달린 개의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하데스의 수문장인 케르베로스는 명계의 입구를 지키며 살아있는 사람의 출입을 막고 일단 지하 세계에 들어온 영혼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웅들이 살아있는 채로 하데스의 나라를 찾아갈 때는 통상적으로 케르베로스의 입에 떡을 물려 짖지 못하도록 진정시켰다고 합니다. 불쌍하게도 케르베로스는 파수견의 역할을 맡을 뿐 원래는 사악한 존재가 아니었지만 많은 신화를 통해 악역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히드라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괴물입니다. 고대 그리스어로 물뱀을 뜻하며 키메라, 케르베로스, 오르토스와 함께 티폰과 에키드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중 하나로 이름 그대로 거대한 물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히드라는 9개의 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8개의 목은 자르고 횃불로 지짐으로써 죽일 수 있었지만 가운데 있는 단 하나의 목만은 불사신이라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목을 하나 잘라내면 거기에서 새로운 2개의 목이 더 생겨났습니다. 또한 히드라 간에 뿜는 숨결이나 피부에서 스며 나오는 점에게는 강력한 독이 포함되어 있어 들이마시거나 닿기만 해도 온몸에 살이 썩어 들어가 목숨을 앗아가 버려 신들조차 함부로 건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 신화의 3대 영웅 중 헤라클레스가 히드라를 죽였습니다. 덧붙여 별자리 바다뱀 자리의 바다뱀은 이 히드라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고르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입니다. 포르퀴스와 케토가 낳은 3명의 자매로 그라이아이 자매의 동생입니다. 이들 3자매의 이름은 각각 힘센 여자라는 뜻의 스텐노, 멀리 떠돌아다니는 여자라는 의미의 에우리알레, 그리고 가장 유명한 여왕이라는 의미의 메두사입니다. 통상 고르곤은 이 메두사를 지칭합니다. 고르곤 3자매 중 메두사를 제외한 스텐노와 에우리알레는 불사의 몸이었습니다. 그들의 머리털은 살아있는 뱀이며 몸은 용의 비늘로 덮여 있었습니다. 또는 황금 날개를 달고 있었다고도 합니다. 이들의 모습은 무시무시하여 이들의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이나 동물은 모두 돌로 변해버린다고 합니다. 미노타우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로 인간의 몸을 하고 얼굴과 꼬리는 황소의 모습을 한 괴물입니다. 작품에 따라 대부분 상반신은 인간, 머리와 하반신은 황소의 모습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미노타우로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리스어로 미노스의 황소를 의미합니다. 니노타우로스가 아직 어렸을 때는 미노스의 왕비 파시파에가 길렀는데 점차 커가면서 미노타우로스는 난폭하여 통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미노스의 왕은 자신의 왕가의 수치이며
난폭하고 사나운 이 괴물을 처리하기 위해 다이달로스에게 아무도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복잡한 성, 즉 미궁을 만들게 하였고 그 중앙에 미노타우로스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켄타우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로서 상반신은 사람의 모습이고 하반신은 말인 상상의 종족입니다. 몸에서 하반신인 말의 부분은 태양에 속하는 남성적인 힘을 나타내며 사람인 상반신이 이 힘을 다스립니다. 요컨대 켄타우로스는 덕성과 판단력이라는 인간의 고귀한 본성과 대비되는 인간의 원초적인 에로스적 본능을 상징합니다. 켄타우로스는 그리스 중동부 지역인 테살리아의 왕 익시온의 후예들이라고 합니다. 신화에 따르면 어느 날 올림포스 산으로 가서 신들의 잔치에 동석한 익시온은 그곳에서 헤라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었는데 이를 눈치챈 제우스가 그에게 헤라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구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익시온은 구름을 헤라로 알고 몸을 섞었는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 바로 켄타우로스입니다. 페가수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동물로 날개를 가진 말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페르세우스가 메두사를 죽이자마자 포세이돈은 메두사의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그 영혼이 메두사가 흘리는 피에 몰리게 하여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인 말의 날개를 단 형상의 페가수스로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포세이돈 자신과 메두사의 사랑을 회방하려는 아테나의 저주를 포세이돈은 메두사에게 이렇게 회피하게 했던 것입니다. 메두사는 그로 인해 페가수스 즉 천마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